오늘 강의할 내용은 기본적으로 저희 방송국에서 리딩 방송을 청취하시는 회원님들이라면 알고 계셔야 될 국내 선물 차트 대응 방법입니다. 초보자 회원님들을 위한 교육 위주라서 기존 회원님들은 복습한다고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신입 회원분들이라면 꼭 알고 계셔야 될 내용이고, 물론 리딩 방송을 꾸준히 참여하시면 다 아시게 되는 내용이지만, 일단은 국내 선물 차트에 대해 파악을 하고 기초적인 대응 방법을 알고 방송 참여를 하신다면 리딩 듣기에도 훨씬 더 수월하겠죠. 자, 방송에서 제가 자리를 불러드리더라도 그 자리에 왜 들어갔는지 아셔야 되고, 하루 이틀 매매하고 그만두실 게 아니라면 확실한 나만의 진입 원칙과 청산 원칙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도 이제 들으셔야겠지만, 이제 이 시간 이후에 항상 지난 차트를 보고 복기를 해보면서 내가 들어갔던 자리, 들어갔어야 됐던 자리, 또 수익이 났던 자리, 또 손절이 났던 자리라도 원칙 자리였다면 그 자리가 평균 주는 수익률이 어느 정도인지는 따져보면서 복기를 좀 해보셔야 됩니다. 카페 게시판에 제가 차트를 매일매일 올려드리죠. 이게 그냥 올려두는 게 아니고 다음날 회원님들이 10분이라도 투자를 하셔서 우리 회원님들이 어제장 흐름도 좀 보시고 방향도 보시고 원칙 자리도 찾아보시라고 이거 올려두는 거겠죠. 항상 과거 차트에서 정답을 좀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일단 100% 같은 호가에서 같은 수익 자리가 나오진 않겠지만 비슷한 흐름에서 수익이 나왔던 자리를 눈에 자꾸 익히셔야만 다음에 또 비슷한 움직임의 자리가 보인다면 자신감 있게 그 자리에 들어가서 수익을 또 가져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교육 시청도 중요하지만 복습이 가장 중요하다. 매번 강조를 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울 내용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선물 대응 방법과 원칙. 자, 일단 우리가 사용할 국내 선물 차트 구성을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 국내 선물의 기본적인 진입 원칙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선 기준 매매법도 있고 지지 저항선 매매법도 있고 시초가 대응 방법도 있는데 시초가 대응 방법 교육은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다음 주 이 시간에 시초가 교육은 따로 또 배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일단 국내 선물 차트입니다. 자, 이게 우리가 이제 보고 대응할 국내 선물 차트죠. 선물 차트는 선물 차트는 증권사도 좀 다양하고 전문가들마다 설정을 해놓은 여러 종류의 차트가 많지만 우리 차트는 아주 기본적인 신호 대응에 적합한 차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시그널, 이 신호 수식 같은 거는 제가 대입해서 만든 거지만 우리 차트만 확실하게 파악하고 볼 수 있다면 그 어떤 차트를 가져다 놔도 이제 여러분들은 다 읽을 수 있고 흐름을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방송국도 여러 군데고 전문가님들도 전문가님마다 다 차트가 다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차트가 복잡하거나 색을 많이 입혀놓거나 자리가 너무 많이 나오는 차트라고 해서 수익이 많이 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저도 수많은 차트로 수많은 원칙들을 다 대입하면서 매매를 해봤지만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복잡하게 만든 차트로 많은 생각을 해야 되는 것보다는 단순한 원칙 한두 가지 확실하게 만들어 놓고 철저하게 손절가 잡고 매매하는 게 제일 큰 누적 수익을 가져다 주더라고요. 어쨌든 일단 차트는 보기에도 쉽고 수익도 많이 가져다 줘야 된다는 생각으로 만든 차트가 이제 우리 앞으로 미라클에서 쓸 이 시그널 차트입니다. 자, 그럼 차트를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오전장에 국내 선물 대응할 때 쓰는 우리 국내 선물 차트예요. 먼저 아래쪽에 진한색 회색 차트가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는 이제 하루 거래량이 이 캔들 하나에 다 나타나는 차트가 일봉 차트예요. 일봉을 보는 이유는 과거에 지지를 줬던 자리와 저항을 주었던 자리를 좀 보기 위함이고 항상 큰 흐름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봉 차트를 꼭 참고하셔서 보셔야 됩니다. 물론 방송에서는 제가 일봉 차트에다가 그날의 지지 저항선들을 그어놓기 때문에 따로 우리 회원님들이 그 자리를 찾아야 될 필요는 없으시고요. 여기서 잠깐 신입 초보 회원님들은 지지받는 자리와 저항받는 자리가 뭔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죠. 자, 지지 먼저 왼쪽 화면상에서 왼쪽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검정색 선은 차트에 표시되는 선이 아니고 제가 지지를 받는 구간을 일단 검정색 선으로 그어놔 봤어요.
주가가 위쪽에서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어느 한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반등했다가 밑으로 내려오지만 또 같은 구간에서 지지를 받는, 어쨌든 주가가 더 내려가지 못하게 지지를 해주는 가격대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런 자리를 지지받는 구간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뭐 방송에서 리딩 중에 지지를 받고 있네요. 제가 말씀드리면 같은 구간에서 계속해서 지지받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가격대에서는 뭐 재매수를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될 수도 있고, 위쪽에서 매도 포지션을 봤다면 청산을 해야 되는 그런 자리가 되겠죠. 지지받는 자리는. 반대로 이제 오른쪽에 저항을 받는 구간은 주가가 더 올라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저항받는 가격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역시나 계속해서 같은 구간에서 저항을 좀 받고 있죠. 이런 자리에선 재매도를 볼 수 있는 구간이거나 아래쪽에서 매수로 대응을 했다면 청산을 해야 되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지지와 저항 정도는 참고를 좀 하시고요. 다시 국내 선물 차트를 보면, 자, 일단은 일봉 옆으로 이제 우리가 실제로 국내 선물을 대응할 때 보는 95틱 차트입니다. 자, 여기 95틱이라고 써있죠. 노란색으로. 자, 95틱 차트고, 위에 이 핑크색 차트 170틱 차트는 일단 초반에 시초가 대응하는 차트고요. 시초가는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에 다시 배워보도록 하고, 이 노란색 차트는 1분봉 차트입니다. 여기서 다시 신입 초보 회원님들은 분봉과 또 틱봉의 차이를 아셔야겠죠. 이 분봉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시간 개념이 개입된 그런 차트입니다. 분봉은 1분 동안 한 건만 일어나도 분 차트는 완성이 돼요. 1분에 캔들 하나가 형성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거래량과 상관없이 시간대별로 캔들이 표시가 됩니다. 뭐 3분봉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5분봉, 10분봉, 뭐 60분봉, 120분봉 이렇게 시간 분봉들이 있어요. 분봉은 보조 차트로 활용을 하시면 되고, 일단 뭐 국내 선물 장 대응할 때 이 위쪽에다가 노란색 차트를 올려놓습니다. 일단 분봉의 장점은 지지와 저항, 방금 전에 배웠던 지지와 저항을 한눈에 보기 좋은 차트입니다. 단점은 이제 거래량이 급격히 실리거나 굵직한 이벤트를 할 때는 추세 전환이 좀 늦기 때문에 우리가 이 차트를 보고 대응을 하진 않아요. 보조 차트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대응하는 이 틱 차트는 거래량이 캔들에 동반된 차트예요. 따로 이런 거래량을 보실 필요가 없는 차트고, 우리 거래자들이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좀 볼 수 있다는 장점과 체결량 기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중간에 이런 눌림 자리들을 찾기가 쉽고, 말 그대로 방향성이 잡기 쉬운 차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우리 초반에는 95틱 차트로, 자, 초반에는 170틱 시초가 차트로 대응을 하고, 그 다음 일봉을 보고 나서 큰 그림 보고 나서 이제 95틱 차트로 방향성에 맞게 신호 대응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쨌든 뭐 시초가는 다음 주 시간에 배워보고, 기본적으로 우리는 95틱 차트를 보고 대응을 한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국내 선물 선의 종류입니다. 선이 많죠. 우리 차트에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라인이 그어져 있는데, 이 선들을 뭐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몇 번 보시면 뭐 다 아십니다. 녹색과 갈색, 당일 시가와 갈색은 전일 종가, 요거는 이제 우리 시초가 대응할 때만 참고를 하는 선이기 때문에 170틱 차트에만 있겠죠. 시초가 대응할 때는 보는 선이고, 나머지 선들은, 자, 일단 뭐 빨간색은 중심선, 빨간색 선, 그다음 검정색 선은 추세선, 그리고 연두색 선, 요 연두색 선, 색깔이 조금 틀리죠. 연두색 선은 지지선이고요. 야광색 연두색 선은 저항선입니다. 자, 그리고 당일 고점, 전일 고점, 자, 당일 저점, 전일 저점. 이 선들은 뭐 지금 현재는 헷갈릴 수 있겠지만, 방송 참여하면서 계속 보시면은 뭐 눈에 금방 익어요. 이거 외에도 이제 이동 평균선들이 있죠. 5일선, 21선, 61선. 이 국내 선물에서는 모든 선이 다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자, 가장 중요하게 우리 1순위로 꼽는 선은 단연 중심선입니다. 빨간색 중심선. 매수냐 매도냐 방향을 중심선 기준으로 봅니다. 매수 매도가 모두 가능한 선물에서 방향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하죠. 자, 그 기준을 일단 당일 고점과
당일 저점의 정중앙에서 움직이는 선이에요. 이 빨간색 선은. 당일 저점이 점점 내려가면 중심선도 따라 내려오겠죠. 어쨌든 그 기준을 당일 고점과 당일 저점 중앙에 있는 빨간색 중심선으로 두고 대응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연두색 선들. 연두색 선들은 역시나 자, 당일 고점에서 1.2포인트 아래 지지를 해주는 선입니다. 1.2포인트 아래. 자, 그리고 이 야광색 연두색 선은 당일 저점에서 1.2포인트 위쪽에 저항을 나타내는 선입니다. 저항대를 있는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선들을 이용한 매매법은 뒤쪽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실제 차트를 보고 한 가지만 더 설명을 해드리면, 이 연두색 선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죠? 자, 연두색 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항선이에요. 이 야광색 연두색 선이. 저항선이 뚫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이미 이 선은 뚫렸습니다. 야광색 연두색 선은. 이 위로 다시 한번 1포인트 267.70부터 자, 1.2포인트 267.90 요 사이에는 다시 저항을 줄 수 있는 라인이 있구나. 차트에는 따로 그어 놓지 않았지만 보시면 됩니다. 지금도 반등을 해서 저항대를 뚫고 올라갔지만 그 구간에서 일단은 걸려서 눌림이 크게 오죠. 이제 만약에 매수를 우리가 봤다면 청산을 해야 되는 지점이 되는 것이고, 재매수를 보려면 자, 이 저항대를 뚫고 나서 나오는 매수 신호가 있다면 그때 제 매수 자리를 보시면 됩니다. 보시다시피 이 저항대를 다시 한번 뚫어주면 이 매수 신호는 우리가 대응을 해서 다시 한번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이 되겠죠. 차트에는 따로 그어놓지는 않았지만 저항대가 또 하나 위쪽으로 있구나. 그죠? 아래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래쪽도 보시면 자, 지지선이 있죠. 연두색 선 지지선. 자, 연두색 지지선이 당일 고점 1.2포인트 아래에 지지선이 있지만 지금 차트에서는 뭐 보이진 않겠지만 요 연두색 선을 뚫고 내려왔다. 장이 올라가지 못하고 밑으로 내려왔다. 어디까지 내려갈 것인가? 우리가 판단을 해야겠죠. 그때 보조선으로 보시면 됩니다. 역시나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연두색 선 1포인트에서 1.2포인트는 반등 자리가 있겠구나. 자, 266.55에서 1.2포인트면 265.55 라인부터 자, 그 아래쪽으로 45, 35 라인까지는 반등 자리구나. 요 자리 부근에서는 제 매도 자리를 보시면 안 된다는 소리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일단은 뭐 지금 현재 차트에서는 보이지가 않네요. 예를 들어보면 어쨌든 요런 차트를 한번 볼까요? 자, 야광색 연두색 선은 위쪽으로 저항을 주는 선이고 아래쪽 연두색 선은 지지를 주는 선입니다. 자, 일단 지지선에서 1포인트에서 1.2포인트 자, 266.65부터 266.45까지는 반등이 있을 수 있는 자리겠구나. 요 자리 부근에서는 매도 자리를 보지 않고 매도를 진입을 했다면 청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라인이 무너졌다. 여기서부터 다시 아래쪽으로 1포인트에서 1.2포인트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요것도 뭐 방송 중에 제가 계속해서 설명을 해드리니까 또 뒷부분에 우리 연두색 선들 대응하는 자리 또 볼 거니까 그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청산 자리거나 재진입 자리를 이 선을 통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검정색 선은 방향성 추세선이라고 이렇게 써 있죠. 자, 큰 그림으로 항상 이 검정색 선의 움직임을 좀 보셔야 됩니다. 큰 그림이라는 게 전체적인 장의 흐름 방향성을 말씀드리는 거고, 검정색 선 위에서 캔들의 움직임이 나타나 있으면 상방의 힘이 남았다라고 보시면 되고, 검정색 선 아래로 캔들이 빠져버리면 아, 이제는 추세 마무리 구간이구나, 아니면 방향성이 하방으로 전환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방송은 일단 추세 대응을 지향하는 방송입니다. 기초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초보 회원님들은 물론 한 계약부터
천천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다만 어느 정도 이제 자신감이 좀 붙으셨다면 그때는 계약수를 좀 늘리시고 추세 대응을 좀 하셔야 됩니다. 2계약에서 3계약 이상 늘리셨다면 그때는 추세로 수익을 극대화 시키셔야 됩니다. 당연히 뭐 우리는 손절 라인을 명확히 잡고 대응을 하셔야겠죠.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따고 한 번 진입을 해서 100만 원을 땄다. 또 한 번 진입을 해서 50만 원을 잃었다. 이럴 때는 당연히 매매를 해야겠죠. 50만 원이 더 이익이니까. 다만 딸 때는 50만 원을 따고 잃을 때는 100만 원을 잃는다. 이 조건이면 매매를 하면 안 되겠죠. 손익비를 따져봐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추세 대응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국내 선물 같은 경우에는 1차 청산이 4틱에서 6틱짜리죠. 근데 손절가는 8틱입니다. 한 계약으로 국내 선물 4틱 수익 챙기고 청산이 되면 다행인데, 손절로 8틱이 나가버리면 손해겠죠. 물론 우리 1차 청산 확률이 뭐 70%, 80% 이상이지만 100%가 아니잖아요. 이 장 시장에서 100%란 없잖아요. 자, 우리는 항상 수익이 손실 날 때보다는 커야 됩니다. 그래야 매매를 하겠죠. 안 그러면 도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익을 가져갈 때 항상 추세 대응으로 수익을 극대화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손익비가 좀 맞겠죠. 처음에는 이제 우리 초보자 회원님들은 추세 대응이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간혹 뭐 큰 눌림이 온다던가 방향이 갑자기 바뀌어서 흔들다던가, 그거는 뭐 신도 모르기 때문에 앞날은. 하지만 어느 정도 자신감이 쌓여서 계약수가 늘어났다면 계약수를 늘리셔서 원칙 자리에서 2차 청산 자리까지 갔다면 그 후에는 손절가를 본절로 이동하시고 무조건 공격적으로 말씀드린 추세 청산 자리까지는 끝까지 끌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손실 날 때는 정확한 손절 라인으로 손실을 최소화시키고, 수익이 날 때는 추세까지 가져가면서 수익은 극대화시키자, 이렇게 보는 거죠. 아시겠죠? 어쨌든 뭐 이런 기본적인 선들이 있고, 검정색 선은 추세를 볼 때 아직까지 상방의 방향에 힘이 남아 있구나, 뭐 요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뭐 고점 저점들은 차트를 계속 보시면 계속 뭐 눈에 익히실 거기 때문에 무리하게 뭐 급하게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입 원칙입니다. 원칙들 하나씩 뭐 보고 갈게요. 우리는 신호 대응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원칙 신호가 확정이 되었을 때는 물론 뭐 제가 호가를 불러드립니다만, 개인 매매도 마찬가지로 신호가 확정이 되면 확정된 신호 캔들에서 한 틱에서 2틱, 많게는 3틱 정도 눌림 자리에 걸어놓고 체결되기를 기다립니다. 무슨 말이냐? 만약에 우리가 요 매수 신호가 확정이 됐습니다. 자, 매수 신호가 확정이 됐지만 요 끝에 확정된 가격의 끄트머리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한 틱이나 2틱, 많게는 3틱, 3틱 정도에서 271.20 라인 부근에서 대기를 한다는 말씀이죠. 자, 왜 이렇게 진입을 하냐? 좀 더 유리한 자리에서 진입을 하기 위해서. 자, 일단은 매수를 보려면 일단 올라가야 수익이지만 한 틱이라도 아래쪽에서 진입을 해야 한 틱이라도 유리하게 수익을 챙길 수 있겠죠. 자, 마찬가지로 매도도 마찬가지예요. 자, 매도 신호가 확정이 되고 요 매도 신호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 매도 신호가 확정이 되고 나서 이 끝에서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한 틱이나 2틱, 많게는 3틱 자리에서 눌림 자리에서 272.70 라인 부근에서 체결이 안 되더라도 대기를 합니다. 혹은 271.65 라인이나 뭐 이렇게 대기를 해서 체결시켜주고 한 틱이라도 유리한 자리에서 진입 자리를 대기를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조금 더 유리한 자리에서 진입을 하기 위해서. 자, 그리고 뭐 한 틱이나 2틱 이렇게 눌림 자리에서 대기를 하셔도 되고, 이 캔들을 따라다니는 파란색 5일선이 있죠. 우리 차트 보시면 이 5일선 캔들이 확정되고 바로 옆에 따라다니는 5일선 부근에서 진입을 하셔도 됩니다. 지금 현재도 뭐 한 2틱 정도 눌림 자리 부근에 5일선이 붙어 있는데, 이런 자리에서 대기를 하셨다가 들어가시면 돼요. 매도 같은 경우에도 확정되고 옆에 따라다니는 5일선 부근 271.60이나 65 라인 정도 되겠네요. 이런 자리에서 5일선 부근에서 진입을 하시면 됩니다. 한 틱이나 최대 3틱까지 눌림 진입을 하거나 5일선 부근에서 진입을 합니다. 단 또 확인을 하셔야 될 게,
21선 위아래 지지 저항 아까 배웠죠? 지지와 저항을 확인을 하십니다. 21선 이 조금 진한 녹색인데 요 선을 지지를 받아주느냐 요거 확인하고 대응을 합니다. 21선을 이탈할 경우에는 물론 아래쪽에 우리는 61선 지지선이 또 하나 있긴 하지만 방향성이 바뀔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매도도 21선 저항을 받고 있구나. 저항을 받았으면 아래쪽으로 더 빠져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단 이제 대부분 모든 종목을 한 틱에서 세 틱 눌림 진입을 하고 5일선 부근에서 진입을 하고 거의 대부분 이렇게 진입을 하고 호가도 제가 이런 자리에서만 불러드리지만 개인 매매 하실 때 혹은 움직임이 빠른 국내 선물 시초가와 항생 같은 경우에는 시장가 진입을 인정을 합니다. 우리 HTS 사용법에서도 보시면 시장가 진입이 있죠. 일단 움직이는 시장 가격대로 그대로 그냥 조금 불리하더라도 워낙 초단위로 빠른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이고 국내 선물 시초가 같은 경우에도 초반에 빠른 움직임을 좀 주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 두 종목을 제외하고는 일단 다 눌림 진입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방송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체결 안 시켜주고 가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그러면 다음 자리를 기다리면 됩니다. 무리하게 확정된 가격 꼭대기에서 따라 들어가지 않고 물론 쭉 올라가주면 좋겠지만 눌림을 좀 크게 주고 간다면 아무래도 불리하겠죠. 자, 선물 시장은 하루 종일 돌아가는데 이번 자리가 체결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다음 자리가 또 나오기 때문에 굳이 무리하게 꼭대기 부근에서 항상 따라 들어가진 않도록 합니다. 이게 우리 또 방송의 또 하나의 원칙이에요. 이것만 또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방향성 잡기. 우리 선물 시장은 위아래 매수 매도가 모두 가능한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방향성 잡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매수 진입을 할 건지 매도 진입을 할 건지 두 가지 선택이 있고 둘 다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는데 어느 방향을 볼 것인가. 매수 매도가 모두 가능한 양방향성 수익 구조지만 우리가 그 모든 자리 모든 신호를 다 대응을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기준을 잡아두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상방으로 움직임이 나오느냐 하방으로 움직임이 나오느냐 방향성을 판단을 먼저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기준을 중심선 아까 우리 선 라인 봤을 때 중심선 빨간 선으로 봅니다. 중심선 위쪽에서는 매수 쪽으로 방향성을 잡아두고 중심선 아래쪽에서는 매도 방향으로 방향성을 잡아둡니다. 이렇게 간단한 원칙을 정해두면 일단은 진입 포지션이 찾기 더 쉬워지겠죠. 물론 수익으로 가는 확률도 더 높아집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항상 빨간색 중심선을 기준으로 위쪽에서 움직임이 나오면 매수 쪽으로 매수 자리가 나오는지 보시면 되고 중심선 아래쪽에서는 매도 자리가 나오는지만 찾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그 다음은 이제 방향에 맞는 패턴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방향성이 중심선 위, 이제 매수 방향으로 잡혔다면 자, 매수 방향으로 잡혔다면 이제는 상방 패턴이 이어지는지 보셔야겠죠? 중심선 위쪽으로 캔들이 올라왔으면 상방 패턴, 상승 패턴, 고점이 점점 높아지는 요런 자리 찾으셔야 돼요. 전저점들은 깨지지 않으면서 자, 전저점도 높아지면서 이런 상방 패턴을 찾으셔야 됩니다. 요런 장으로 움직이는 상방 패턴, 사진처럼 고점이 점점 높아진다. 자, 그리고 하방 패턴은 자, 저점이 점점 낮아지고 고점은 깨지지 않습니다. 그죠? 당연한 거겠죠. 하방 패턴. 중심선 아래쪽에서는 이런 하방 패턴이 이어져야 되고 중심선 위쪽에서는 이런 상방 패턴이 이어지면 우리는 이 진입 포지션을 들어가는 겁니다. 차트를 한번 다시 보면 모든 차트는 일직선으로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차트를 한번 다시 보면 모든 차트는 보시면 일직선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가 없죠. 다 눌림을 이렇게 주고 갑니다. 그죠? 고점을 찍어주고 다시 매도 신호가 저점을 만들어주고 요 매수 신호가 고점을 만들어주고 자 이렇게 보시면 자 다시 매도 신호가 저점을 만들어주고 자 보시다시피 하방 패턴이 이어지고 있죠. 이렇게 항상 눌림을 주면서 갑니다. 일직선으로 빠지는 장은 없어요.
이렇게 패턴을 확인하셔야 되고 전 저점이 깨지는가, 하방 패턴을 봤을 때는 이렇게 전 저점들이 깨졌는가. 자, 반대로 뭐 상방 패턴을 본다. 자, 상방 패턴을 보시면 자, 고점이 만들어지고 다시 저점이 만들어지고 고점이 만들어지고 저점이 만들어지고 자, 요 선을 연결해 보면 상방 패턴이 이어지고 있는가. 자, 고점이 점점 높아지죠. 그렇다고 해서 전저점이 깨지지 않습니다. 자, 상방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는가. 요것만 확인하시고 자, 중심선 위에서는 상방 패턴이 이렇게 이어져야 되고 아까 보신 대로 중심선 아래쪽에서는 이렇게 하방 패턴이 이어지면 우리가 자리를 보는 겁니다. 다시 원래 사진으로 돌아와서 자, 이렇게 상방 패턴이 이어질 때 중심선 위쪽에서 우리가 진입해야 되는 지점은 고점 꼭대기에서 매수 자리를 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항상 눌림을 주고 가죠. 모든 차트는. 요런 자리를 눌림 자리라고 하는데 요런 자리에서 나오는 한 틱이라도 유리하게 나오는 자리에서 신호 대응을 하셔야 한 틱이라도 유리하게 장을 볼 수 있고 매도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내려가고 있죠. 자, 내려가고 있는 요 눌림 자리에서 매도 자리를 보셔야 이 저점 하방 끝에서 보는 것보다는 한 틱이라도 유리하게 눌림 자리에서 매도 포지션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뭐 상승 패턴, 하락 패턴은 뭐 그림만 계속 차트만 계속 보셔도 충분히 뭐 찾으실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복귀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게시판에 올려놓은 차트들 보시면서 상승 패턴이 이어지는구나. 일단 마우스로 이렇게 연습을 계속 해보세요. 지금 제가 설명할 때는 눈에 뭐 들어오겠지만 실시간으로 장이 움직일 때는 저점 고점을 찾기도 이 앞부분을 안 보게 돼요. 요 지금 나올 자리만 보게 되기 때문에 전저점이 깨졌는지 전고점이 저항대를 주는 구간이 어딘지 이 앞부분은 안 보게 되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지금 나올 자리만 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복귀하시면서 계속 앞 전에 지지를 계속 줬던 자리 저점이 어딘지 고점이 어딘지 이것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일단 대응하지 않는 자리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오르락 내리락 하죠. 이거는 물론 또 5일 차트인데 국내 선물도 역시나 뭐 마찬가지로 횡보장 방향이 안 잡히면 움직임이 안 나오면 당연히 자리를 안 보면 되는 겁니다. 뭐 급할 거 있습니까? 선물 시장은 24시간 돌아갑니다. 그쵸? 자리는 뭐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중심선 위아래로 흔들고 있어요. 지금 방향을 안 잡히고 이런 횡보장에서는 자, 관망합니다. 절대 자리 보지 않고 자리 나오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기다립니다. 이런 자리는 이거는 뭐 당연한 거기 때문에 일단은 뭐 참고하시고요. 자, 이제는 다음 중심선 기준 매매 일단 뭐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이제껏 말씀드린 중심선 위 상방 패턴을 확인을 하셨다면 이제 우리가 보셔야 될 거는 자, 매수 진입 원칙입니다. 자, 중심선 위에 있어야 되고 핑크색 매수존이 이어져야 됩니다. 자, 매수존이 이어진다는 거는 상방 패턴이 뭐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양봉의 매수 신호가 나왔을 경우에만 매수 진입을 합니다. 너무 간단하죠? 자, 중심선 위쪽으로 올라와서 자, 매수존이 이어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말씀드린 상방 패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 고점들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죠. 자, 갱신이 되고 있어요. 전형적인 상방 패턴이 이어지면 우리는 이때 나오는 매수 신호들을 대응하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해요. 자, 매수 신호들을 대응하시면 됩니다. 자, 매수 진입 원칙, 중심선 위에서 매수존, 핑크색 존에서 양봉의 매수 신호. 요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요것만 확인하시면 되고 다만 상방 패턴이 매수존에서도 전저점이 깨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오다가 전저점이 깨져버렸다. 지금 전저점이 어디죠? 여기죠? 요 라인이 깨져버렸다. 물론 뭐 중심선 밑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되면은 다음 매수 신호는 무시하시면 됩니다. 상방 패턴이 이어지는가 확인은 하면서 포지션을 잡으면 되는 거고요. 수익을 가져가다가 수익을 쭉 가져가다가 목표 지점을 우리가 저 위쪽으로 보고 있었는데 목표 지점까지 가져가지 못하고 매도존으로 변경이 된다. 이러면 청산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자리를 청산 자리로 보시면 됩니다. 존 색깔이 바뀌면 너무 간단하죠.
자, 다음 예시를 한번 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중심선 기준 매매. 자, 중심선 일단 위로 올라오는 거 기다려야죠. 자, 요 매수 신호는 매도존에서 나왔네요. 중심선 위쪽으로 올라오는 거 기다렸다가 중심선 위에서 나오는 요런 매수 신호 대응을 하시면 되고요. 역시나 매도존으로 변경됐을 때는 수익을 가져가다 청산 자리를 보거나 다시 한번 매수존으로 변경됐을 때는 바로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요런 매수 신호는 다시 한번 상방 패턴이 이어지는가 보시면 됩니다. 자리 찾기 뭐 이런 자리는 항상 국내 선물에서 뭐 하루에 한 번 이상은 나오는 자리예요. 기다리셨다가 이런 자리를 찾으시면 됩니다. 매수 한 번 더 볼게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중심선 아래쪽에서는 자, 다 무시. 매수 신호 다 무시. 매수 신호 다 무시. 자, 이제 중심선 위쪽으로 올라왔을 때 상방 패턴. 지금 전저점이 여기기 때문에 전저점 깨지지 않고 전고점도 갱신이 되죠. 자, 상방 패턴이 만들어지고 나서 나오는 매수 신호들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너무 간단하죠? 설명할 게 없어요. 일단은 중심선 위쪽에서는 매수존에서 이어지는 자, 매수 신호, 양봉의 매수 신호들 대응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매도 쪽 이제 또 한번 볼게요. 뭐 반대겠죠? 이제 반대로 중심선 아래 하방 패턴을 확인을 하셨다면 하늘색 매도존에서 나오는 음봉의 매도 신호만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자, 매도진입 원칙 중심선 아래 자, 매도존 하늘색 존이 이어지면서 음봉의 매도 신호가 확정이 되면 매도 진입을 합니다. 자, 중심선 위쪽에서 나온 매도 신호들 다 무시. 중심선 아래로 빠진 이후에 이 매도존에서 나오는 매도 신호 자,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너무. 하방 패턴이 이어지는가 확인은 하면서 포지션을 잡으면 되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매도 포지션을 보고 수익을 가져가다가 우리가 목표한 지점은 이 지점이었는데 여기까지 내려오지 못하고 매수존으로 변경이 되면 이 자리는 청산 자리를 보시면 됩니다. 아, 네, 고독한 늑돌이님도 반갑습니다. 자, 일단 뭐 아주 기초적인 거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신입 회원님들 위주로 일단 방송을 좀 하고 있습니다.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되고요. 자, 중심선 기준 매매. 자, 다시 한번 매도. 역시나 중심선 위쪽 매도 신호 무시. 중심선 아래로 빠진 이후에 나오는 매도 신호들을 대응하시면 되고요. 존 색깔이 와리가리하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는 포지션 보지 말고 다시 하방 패턴 만들어주는 매도 신호를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하방 패턴. 전 저점이 계속 낮아지고 전 고점은 깨지지 않아야겠죠. 자,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하방 패턴 이어지고 있죠. 전 고점은 깨지지 않고 전저점은 낮아지는 하방 패턴을 확인하시고 매도 자리를 보시면 됩니다. 자, 한 번만 더 볼게요. 자, 역시나 중심선 위 매도 신호 무시. 중심선 아래로 빠졌다. 매도존이 이어진다. 자, 매도 신호 대응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우리 아까 배웠던 자, 뭐 물론 다시 보겠지만 자, 매도 신호가 확정이 되고 이 매도 신호를 대응을 했는데 아이고. 매도 신호를 대응을 했는데 자, 요 저점에서 나온 요런 매도 신호. 이 뒷부분은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차트가 아직 오지 않았다고 예를 들고. 자, 아까 말씀드렸죠? 아래쪽 지지선이 있다고 연두색 선. 여기서 1포인트에서 1.2포인트 자리에는 반등 자리나 큰 눌림을 주는 자리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확하게 요 자리네요. 요 자리. 요 자리에서는 확실히 뚫린 이후에 저항을 받는지 보고 나서 그 이후에 나오는 매도 자리를 보셔야 돼요. 지금 차트가 멈춰 있어서 자리가 잘 안 보이긴 하네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면 아래쪽이 지지선 당일 고점에 1.2포인트 아래에 이 녹색선 연두색선 지지선입니다. 이 지지선이 이미 무너졌어요. 이렇게 이미 무너뜨리고 빠져서 내려와서 매도 자리를 보고 있는데 어디까지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재진입 자리는 어디서 볼 것이냐 그걸 판단하기에 이 선을 활용을 하시는 겁니다. 보시면 지지선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272.40에서 자, 차트에는 따로 그어놓진 않았지만
자, 1포인트나 1.2포인트 자리에서는 반등 자리가 있겠구나.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시고 272.40에서 1포인트 아래면 271.40이죠. 1.40부터 1.20 사이에는 반등 자리가 있겠구나. 이 자리에서는 제 매도 자리를 보기에는 위험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역시나 큰 눌림을 한번 주는 구간이네요. 이 자리가. 더 이상 빠지지 못하고 반등을 해버렸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국내 선물은 하루에 움직임 양이 2.5포인트에서 5포인트 내외의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이 선들 뒷부분에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따로 제가 그어놓진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 리딩 중에는 제가 이런 자리는 피해서 자리를 안 드리겠지만 여러분들도 개인 매매하실 때 지지선이 무너졌다. 이 끝에서 재매도 자리를 보기에는 아주 위험한 구간입니다. 반등이 올 수 있는 자리, 그런 자리를 찾을 때는 아래쪽 지지선에서 1.2포인트 아래쪽에는 반등 자리가 있겠구나. 위쪽으로는 야광색 연두색선 위쪽으로 1.2포인트 위에는 저항대가 있겠구나. 지금 야광색 연두색선은 272.45에 있죠. 역시나 1포인트에서 1.2포인트 273.45부터 273.565 사이에는 저항 구간이 있겠구나 생각을 하시고 이 위쪽 꼭대기에서 재매수 자리를 보시는 일은 없으셔야겠죠. 자,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중심선 기준 매매 너무 간단하죠. 중심선 아래쪽에서는 매도존 확인하고 매도 신호만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설명했던 지지선, 저항선 매매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는 하루에 한 번 정도씩 밖에 안 나와요. 안 나오는 날도 있고 자세히 설명을 하자면 이 연두색 선과 야광색 연두색 선은 옵션에 좀 의미를 두고 만든 선인데 여러분들이 복잡하게 생각하실 건 없고요. 그냥 원칙 자리로 외우시면 됩니다. 자, 이 아래쪽 연두색 선은 당일 고점에서 1.2포인트 아래쪽에서 받쳐주고 있는 지지선입니다. 지지선. 자, 연두색 선은 지지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색깔이 잘 안 보이나요? 1.2포인트, 당일 고점 1.2포인트 아래쪽에서 받쳐주고 있는 지지선. 반대로 당일 저점에서 지금 저점이 계속 낮아지니까 위쪽 야광색 연두색 선들은 따라서 내려오죠. 당일 저점 1.2포인트 위쪽에서 따라다니는 저항선입니다. 야광색 연두색 선은 자, 저항선이고 자, 우리는 요 선에서 일단 움직임이 처음에 나오다가 첫 번째 터치를 해주고 지금 현재는 다 뚫려버렸네요. 지지받고 나오는 매수 신호는 대응을 합니다. 양봉의 매수 신호는. 자, 한 틱, 두 틱까지는 우리가 대응을 해요. 두 틱까지는 이 지지선을 뚫렸다가 아니고 밀렸다고 보는 겁니다. 밀렸다고. 살짝 밀렸다가 반등할 수 있는 자리라고 두 틱까지는 용납을 해요. 이 연두색 선 두 틱 아래까지는 맞고 나오는 매수 신호는 대응을 합니다. 매도존이어도 대응을 하고 존 색깔과 상관없이 대응을 하는 자리. 우리 방송 참여하신 분들은 다 아시죠? 지난주에도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또 추세 자리가 한번 나왔는데 자, 당일 고점에서 1.2포인트 아래에 지지선 맞고 나오는 매수 신호는 대응. 자, 반대로 당일 저점 1.2포인트 위에 야광색 연두색 선. 자, 저항받고 나온 매도 신호는 좋은 색깔과 상관없이 매도 자리를 한 번은 딱 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두 틱까지는 용납을 해주고요. 두 틱 이상 벗어나 버리면 이제 그때는 당연히 매수존에서 매수 신호만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저항대 부딪히고 나오는 매도 신호도 대응이 가능하다. 이거는 원칙 자리라고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부가적인 설명 없이 아래쪽 지지선 맞고 나온 매수 신호는 존 색깔과 상관없이 매수 대응. 위쪽 저항 구간 맞고 나오는 매도 신호는 존 색깔과 상관없이 매도 대응.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자, 일단은 예를 들어서 우리 수익 자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지지선 매매, 연두색 선, 당일 고점에서 1.2포인트 아래쪽
터치하고 나오는 매수 신호. 요 자리도 우리가 추세가 나왔던 자리인데 제가 캡처를 했어요. 11월 27일 날, 21일 날 우리가 수익을 줬던 자리인데 이 자리는 연두색선을 터치를 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매수 신호를 대응을 했습니다. 아래쪽으로도 두 틱까지는 우리가 용납을 하지만 지금 한 틱 정도 남겨두고 터치를 못하고 매수 신호가 나왔어요. 이 자리는 자 우리가 왜 대응을 했냐. 지금 당일 저점 한 틱 아래에 지금 연두색선이 지지를 보내주고 있죠. 한 틱 정도는 자, 우리가 한 틱, 두 틱 정도는 일단은 뭐 용납하고 대응을 하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역시나 당일 저점을 지지를 계속 받아주네요. 같은 구간이라고 본 거예요. 0.5포인트 정도는 0.05포인트죠. 0.05포인트 일단은 같은 구간이라고 보고 요 매수 신호 대응해서 이날도 추세를 가져갔었습니다. 이렇게 매도종과 상관없이 지지선 맞고 나온 신호는 대응을 합니다. 딱 한 번만 대응을 하는 자리예요. 자, 역시나 지지선 매매. 자, 요 자리도 마찬가지로 움직임. 초반에 장 시작하고 나서 이날은 개파락으로 엄청난 개파락으로 움직임이 나왔던 자리인데 움직임 나오다가 역시나 당일 저점 한 틱 아래 그죠? 연두색선이 있었는데 터치 못하고 어쨌든 매수 신호가 나왔어요. 이 자리도 우리가 대응을 해서 수익을 가져갔던 자리입니다. 이날도 1포인트 정도 수익을 나왔던 자리인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터치를 하진 못했지만 한 틱 정도는 용납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위아래로 한 틱, 위쪽으로 두 틱은 아니에요. 위아래로 한 틱 정도는 용납을 하고 아래쪽으로는 두 틱까지는 용납을 하고 나오는 매수 신호 대응. 이날도 자, 반등하면서 매수 자리로 수익을 가져갔던 날입니다. 어쨌든 아래쪽 지지선 터치하고 나오는 매수 신호는 매도존과 상관없이 대응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그냥 외워야 되는 자리고요. 매도 자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매도 신호 자리. 역시나 연두색. 자, 저항대 맞고 나오는 매도 신호. 자, 대응을 해서 자, 이날도 수익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역시나 매수존이죠. 매수존과 상관없이 저항대 맞고 나온 당일 저점 1.2포인트 위에 저항대 맞고 나온 매도 신호는 존 색깔과 상관없이 대응을 한다. 딱 한 번. 위아래로 딱 한 번씩. 뭐 자리가 그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뚫고 올라갈 수도 있고 뚫고 내려갈 수도 있는 자리지만 어쨌든 원칙 자리예요. 이 원칙 자리는 보통 확률이 60% 이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해놓은 자리입니다. 확률이 60% 이상이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이런 자리에서 수익이 많이 나온다는 자리죠. 여러분들도 지난 차트 게시판에 있는 거 복귀해 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제가 계속 복귀를 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런 자리는 손절이 나더라도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수익을 많이 줬던 자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손절이 나더라도 들어가는 자리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자, 저항대 맞고 나온 매도 신호. 자, 말씀드린 대로 두 틱 정도 갱신이 됐습니다. 지금 정확히 두 틱이 갱신이 됐지만 밀렸다고 보고 나오는 매도 신호 대응으로 이날도 1포인트 자, 수익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자리죠. 보통은 위쪽 야광색 연두색 선에서 대응을 하면 아래쪽 지지선이 있는 연두색 선까지는 충분히 끌고 가주는 자리예요. 연두색 선에서 매수 대응을 했다면 위쪽에 있는 야광색 연두색 선까지는 충분히 끌고 가주는 그런 자리가 많이 나옵니다. 이 자리는 그냥 외우시면 되는 자리. 우리는 때려 죽여도 들어가는 자리.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원칙이랄 것도 없습니다.